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떠났는데 미 방문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연내 종전선언 성사 제안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셨습니까? 정 교수님. 명절인데 고향 안 가십니까? 네, 안 갑니다. 고향이 서울이라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많은 얘기를 그럼 여기서 한번 오늘 해보시죠. 지금 어쨌든 백두산 갔다 온 게 아주 크게 이슈가 됐고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보도 그리고 주변에서 보도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접국에서도. 뭐 북한에서는 아주 또 신속하게 주요 장면들 편집을 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선중앙 TV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양 연설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육성으로 전달은 하진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소개하는 연설 내용도 육성으로 전달하진 않았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날 21일이죠. 금요일 날 금요일 오후 3시 방송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육성으로 나가진 않고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했다라고 하는 주요 내용만 전달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나갔고 주목할 게 좀 중국의 보도인 것 같아요. 이게 백두산 천지의 양 정상이 올라서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전 세계 지금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는 중국의 중앙 TV 채널 4번이 이제 중요한데 그날 오전까지도 뭐 이렇게 특별히 CCTV 그렇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제 다시 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평소에 또 강하게 아주 또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황구시보는 또 백두산 천지에 오른 모습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도 아마 좀 굉장히 좀 갈피를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중국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관영 매체 한 4곳, 국영 매체 4곳에서 일제히 그냥 다 일면을 똑같이 편집도 비슷하게 가던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CCTV나 황구시보가 서로 다르다는 거는 중국 내에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다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글쎄 지금 뭐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중국도 사실은 처음 보는 장면들이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들에 대해서 가장 주변국 중국도 좀 뭐 많이 갈피를 못 잡고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백두산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나리오 상의 옵션으로 하나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정해진 사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에서도 이걸 온도차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조금은 좀 민감한 장면일 수 있죠. 그 현존하는 안보 질서의 국경선에 양 정상이 이제 지금 올라가지고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조금은 좀 불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있겠는데 이제 그거를 보도 한쪽이 있고 또 안 한쪽이 있고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보도 추이를 계속 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고 저렇게 엄청난 명장면을 연출을 했다. 이게 어느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존하는 국경 질서, 국경의 턱 밑에 남북 강한 이제 한반도,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그 조선반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턱 밑을 위협할 수 있는 강한 조선반도에 하나 된 나라가 생긴다는 게 힘을 합치는 모습이 썩 달갑지는 않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프랑스나 영국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강한 독일이 다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남북한이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으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강한 이제 경제력과 우수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둘이 힘을 합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거를 베이징에서는 조금은 불편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현존하는 안보 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 된 코리아가 지금 동북아의 평화에 현존하는 안보 질서를 지키면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 그런 설득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베이징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그 앞마당이 또 편안해지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분단이 됐을 때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 자체가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진정한 종전 선언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남북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에서는 그러면 좀 기꺼이 함께 좀 힘을 모아가기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있죠. 이렇게 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이 있을 건데 하나는 이제 강한 한국, 하나 된 한국이 나와서 중국의 턱밑을 바로 앞에서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좀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평화로운 한국이 나와서
그리고 또 핵무장도 안 돼 있고 평화로운 항공에 나와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 잘 협조를 하고 같이 뭐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고 뭐 물류 경제가 확장되고 하는 그리고 동북 삼성이 지금 경제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이제 한반도 경제가 살아나서 뭐 물류 시장 뭐로 다시 한번 이렇게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기회의 땅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들이 중국 지도부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점에서는 또 얼마든지 한국의 통일을 또 환영할 수도 있는 입장. 뭐 여러 가지 양 측면들이 있을 건데 이제 이 앞으로 지켜본 지나갈 내용들은 정말 이제 나중에 역사만이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이제 가을이 왔고요. 이 한반도의 가을의 상쾌함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 상쾌함을 뉴욕으로 가서 그대로 그 분위기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거든요. 만나면은 뭐 비핵화 얘기가 북한의 비핵화 얘기가 가장 핵심 의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한미 FTA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 입장으로서.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짐짓 이제 워낙 급할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협상장에서 만나기 전에 뭔가 기선을 제압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는 이제 비핵화 문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한미 FTA 문제도 이제 개정안이 마련됐으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양측의 온도차가 조금 있죠. 미국하고 우리는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크죠. 그리고 지금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까운 지금 잘된 합의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까운 이 합의들을 만들어놨으니 또다시 이제 북한이 사실상의 또 자신들의 뭐 영구적 핵폐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니 미국도 부담이 없이 좀 정치적 선언을인 종전 선언을 해달라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 받을 겁니다. 주고 받고 이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이제 수용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인데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급할 건 없어 보여요. 사실은 본인의 재선 선거가 11월 달이 아니라 이건 중간 선거거든요. 이제 뭐 공화당이 패배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역대 뭐 미국의 선거 결과들 쭉 보면은 중간 선거에서는 늘 집권 당이 늘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제 전국을 이끌어 나왔던 게 과거의 선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본인의 재선거면 물론 이후 10월 달에 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뭐 서울에서든 어디든 종전선언도 막 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정치적 이벤트를 막 크게 벌일 텐데 그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도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표심을 자극할 만한 큰 변수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가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그 쇼핑 시기에 물가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 쇼핑 물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오히려 미국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어떻게 끝낼래? 이제 그런 게 더 관심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10월에 미국에서 급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야기 들어보고 폼페이오 장관이나 뭐 이제 실무자들 뭐 평양에 혹시 갈 수 있으면 좀 가고 비건 대표도 유럽에서 좀 뭐 북한 측하고 만나고 하면서 좀 조율하는 과정이 10월 달에 조정 과정이 좀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ICBM이 우리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것이다라는 위기감 때문인데 이제 그 문제는 해소가 됐고 일단락이 됐고 그러면 당연히 뭐 마트 가서 내가 사는 게 3달러던 게 4달러 되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반대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급할 때는 급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정말로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별 얘기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은 급할 요소가 없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1년 1월 달까지가 지금 비핵화 시한으로 공이 좀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좀 급하죠.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죠. 큰 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급한 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한미 뭐 정상회담 앞두고 뭐 어쨌든 얘기를 좀 듣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 잘 해라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이제 기선제압 차원의 얘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공을 먼저 한번 던져준 거잖아요. 그리고 외주 내진 하청을 지금 이제 준 것인데 남북한 간이 일단 좀 풀어와봐. 뭐 좀 괜찮은 합의를 만들어 와봐라고 이제 외주나 하청을 주고 이제 납품 기한 맞춰가지고 그 결과가 뭔지를 이제 받아보는 거예요. 제품을 가지고 이제 오면은 그 설명을 좀 들어보고 내가 살 건지 말 건지를 설명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
그랬을 때 협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수고했어 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도 있지만 뭐 잘 만들었겠어. 나는 뭐 괜찮아. 지금 없어도 돼. 이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격을 좀 더 후려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이게 비즈니스맨 출신 그 트럼프 대통령다운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 이제 2차 북미 회담은 어느 정도의 그 시기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보면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급할 건 없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보면은 시기는 이제 10월달에 저희 입장에서는 10월달에 빨리 하고 막 속도를 내면 좋겠죠. 정말 좋죠. 연내 안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서울도 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북미 정상회담은 아마 중간선거 이후로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중간선거 이전에 대통령이 그 본토를 비우고 어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일이죠. 부담스럽겠네요. 예,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고 뭐 굳이 그렇게 확실한 성과가 없는데 그리고 또 본인의 재선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지면서 뭔가 정상회담을 급박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 이제 그런 큰 정치적 물리적 일정에서의 그 타이트함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틈이 없는 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라는 발언을 또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정도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연내를 넘길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은 올해 아니다라고 발표를 네. 했잖아요. 예. 그 특별한 여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죠.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잘 성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올 수 있는 것이죠. 관건이 되는 건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한 특별 수행원 분을 이렇게 귀국하신 날 밤에 이제 우연히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 그분 하시는 말이 김정은 위원장과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 빨리 서울 오셔야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내가 서울에 갈 만큼 아직 많은 일을 하진 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진전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 제반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예.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중간 선거 이후에 11월 달쯤에 열리고 10월에 북미 고위급 회담 등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예. 준비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엔 정말 준비 잘해서 만나야 됩니다. 앞 준비 못해가지고 6월 12일처럼 전 세계에 이제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11월 달에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 회담을 하고 거기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12월 달에는 이제 김정일 전 위원장, 국방위원장의 그 서거가 있잖아요. 예. 예. 추도 기념일이 아마 그 이전에는 서울 답방을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중순 말부터 12월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추도식이 있는 그 기간, 그 사이에서 만약 특별한 여건이 조성되고 다른 일이 없다면 그 사이에 이제 서울에서의 이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예. 뭐 등등이 이제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금방 가겠네요. 지금 금방 갑니다. 연말까지. 정신없이 지금 네. 달려오고 있는데 한 발짝 저희가 떨어져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북한이 주장했던 건 동시적 단계적 이행 그리고 미국이 주장했던 건 일괄 타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핵화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일괄 타결했다고 해서 동시에 같이 막 상응 조치를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5년도 9.19 합의의 핵심적인 요체가 뭐냐면은 단계적 비핵화가 핵심적으로 그 주변국들이 이미 합의한 바예요. 그래서 예.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제 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하나씩 지금 북한의 살라미 전술대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지금 문제가 좁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다만 좀 예전과 판이 다른 것은 정상급 간의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그 단계를 압축할 수 있는 여진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가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 이제 중요한 게 역시 정상 간의 대화인데 균형적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북한은 한도를 더 얹었습니다. 지난 예. 8월 달에 리용호 외무상이 ARF 아세안 지역부 안보 포럼에서 얘기해서 예. 그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제 서로 1대1 등가물을 주고받는데 그 등가물의 성격이 딱 똑같은 건 아니야라고. 1대1은 좀 어렵다. 그렇죠. 예. 등가물이 아니, 균형적이라고 하는 거면 북미 간의 체급이 다른 선수다. 우리가 북한이 내놓는 거 하고 우리가 그냥 뭐 동창리 뭐 폐기하는 거 정도 하면 미국은 조금 더 큰 거, 종전선언 같은 거 상응 조치들을 그렇게 좀 큰 걸로 좀 내어줘야 우리도 면이 살고 인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춰달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 꼭 1대1로 조금 맞춰서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체급이 다른 선수들 간의 실질적인 균형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이 돼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 자꾸 돌을 좀 얹고 있는 것인데
근데 비핵화라고 하는 구조상 북한 측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이쪽에 미국 측이나 우리 측에서 이제 그 균형을 맞춰서 아예 판을 또 흔들어서 아주 세게 또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씩 이제 정상들 간에 아주 통큰 결단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정상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실무진들의 협의도 중요한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에 성사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여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여건들 무엇일까요? 그 일반적 비핵화 프로세스, 비핵화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제 북한이 요구한 대로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예. 국제사회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임의적 비핵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성의 있는 자신들은 사전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풍계리 또 이제 폐기하고 동창리에서도 엔진 시험장도 이제 폐기하고 예. 미사일 발사대도 없애겠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이제 성의 있는 조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람들도 뭐 아주 신속하게 또 만나고 협의를 바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 것인데 올바른 여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신고와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비핵화의 단계. 그러니까 절차나 큰 틀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시간표가 흘러갈 수 있겠지만 예.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국제사회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초반부에는 중국 얘기를 했고 미국 얘기도 좀 했고 북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저희가 아주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도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통일에 대한 염원, 비핵화에 대한 일치된 의견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땐 제가 뭐 누차 여기저기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의 속도를 북한 공무원들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지금 결연한 의지가 있고 엄청 어쨌든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비핵화 뭐 말하자면 최대한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를 원하겠죠. 예. 뭐 그 방향으로 어쨌든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상응 조치들을 따라서 안전 보증과 경제 지원을 받아서 정상 국가 경제 개발을 만들어서 강성대국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인데 예. 북한 공무원들은 그 속도를 참 따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제 비핵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당 간부도 특별히는 없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비핵화 하지 말자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저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 전에 선례가 거의 없는 이제 정상들 간의 대화 시대고 또 어떤 결정들을 내릴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어떤 결과 우리처럼 뭐 그냥 자신의 직을 걸고 뭐 열심히 해서 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일을 하면 되는데 거긴 아니라 명예를 걸리는 게 아니라 가문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뭐가 자신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뭐 하기가 참 힘들죠. 예. 정확한 명령과 계획이 있고 예측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이 지금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사실은 남북미 중 모두가.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엘리트들도 참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제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최고 엘리트들에게 그 지대라고 하는 걸 나눠주면 되죠. 그 정권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뭐 이제 주체사상 성군 정치로 이어지는 아버지 때 선대 때의 그런 이제 무조건적인 충성과 심리적인 결속력으로 이루어진 정권이 아니죠. 점점 얕아지고 있죠. 그런 충성도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줘야 될 지대가 양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엘리트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까지 이제 나누어줘야 될 것들이 많이 커지는데 그러려면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먹을 파이가 일단 커져야 돼요. 예. 그러려면 비핵화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라도 좀 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경제 지원을 끌어내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제를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고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을 내고 있는 것이고 여름에 보셨겠지만 현장에서도 그렇게 버럭버럭하는 이유가 이제 답답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중국, 미국 그리고 북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핵화 의제가 사실은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제 중심에서 어떤 조율자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게 된 건데 앞으로도 이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중재자, 중개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촉진자 뭐 단계에까지 올라오고 뭐 그 이상을 지금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따지고 보면 원래부터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비핵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도 평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으로 약간 살짝 비껴져 있는 게 그동안 참 역사적으로 참 보면은 좀 아쉬운 면이었는데 이번에 그 역사의 판을 좀 바꾸는 계기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면서 정상 간 외교라고 하는 판이 펼쳐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